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이유로 중진들조차 두려워한다라는 건데요. 공천 관련 전화도 안 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을 강조한 한동훈, 삼선들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공천 전화도 안 옵니다. 한마디로 공천에 누구 좀 추천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좀 잘 보여주십시오. 전화가 안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하기로는 까칠해 보여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평 무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후보와 공천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냈다가 참패했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를 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의 말은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심파리, 한심파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들은 다 한심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곧 본격화할 한동훈표 공천이 현역 의원들에게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완연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진과 영남 의원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넘어선 공포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작년 11월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하위 20% 플러스 알파 컷오프 기준 적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후 2주간의 지방 유세 때마다 용기와 헌신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이를 놓고 중진과 기득권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삼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컷오프의 기준이나 불출마 요구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만남이니만큼 상견례를 겸해서 정치적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었다는데요. 대신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사적 공천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한 참석자,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라는 얘기죠.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정치권에 개인적 친소관계가 없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공천 관련해서는 아무에게도 전화가 안 온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진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찬 분위기는 비교적 부드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순회 얘기를 하던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자, 시민들과 셀카를 하도 많이 찍고 사인을 많이 해서 팔이 너무 아프다라고 농담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3선 중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영석, 이종대, 이채희, 이현승, 조혜진,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 중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 김건희 여사 문제,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부분 제가 지방순회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분들이라면서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주셨고 제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 지도부는 1월 17일 내일 모레죠. 수요일에는 4선 이상의 중진들과 오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과 상견례식의 식사 정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당내 정지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동시에 구체적 컷오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는데요. 앞서서 혁신위는 전임 김기현 지도부 시절 실시한 당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04명의 당협위원장 중 46명, 22.5%의 컷오프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론조사로 새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인위적 컷오프를 만들어냈다는 거센 반발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사적 공천, 사천, 내지는 좋게 얘기하면 천거, 나쁘게 얘기하면은 쪽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내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원리 원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 좀 잘 봐주십시오. 저 좀 어떻게 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감점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당대표를 두려워한다는 것, 당대표에게 무언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진석 의원 5선이잖아요. 본인의 의정보고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권을 다 휘잡은 거 아니냐, 휘어잡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배지들마저도 의정보고 자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힌 사진, 물론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저항을 했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사진을 올린다는 거죠. 이재명보다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팩트가 워낙 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엄청나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개별 후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를 받아서 본인들이 빛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파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나침판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자, 그게 이번 총선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선 승리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우리 손잡고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